를 22만 5천 달러를 짓겠다는 게 할인해서 해 주겠다는 게 대가죠. 대가가 이제 거기 나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스미스의 주인의 카운터 오퍼죠. 그죠? 카운터 오퍼에 해당돼요. 하지만 주인 자체는 못 가요. 뭐 수락한 바가 없다. 따라서 그런 법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겠죠. 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2번과 엘리먼트 2, 2번과 3번은 이제 누구예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스미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 내용에 불과하죠. 불과하다. 자, 소위 계약이 구속력이 없다. 그죠? 계약이 구속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해서 글린 컬리만 케이스를 우리가 아마 인용하가 돼요. 인용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미 알려진 그런 우리가 판시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들이 어떠한 약속을 문서로 한다고 한다면, 하는 경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죠? 완성되기 전에 문서로 한다고, 그죠? 이건 인텐드니까 한다고 하려고 한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한마디로 공적인 약속에 서명이 있을 때까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린, 그죠? 이 컬리만 케이스를 우리가 인용한 거죠. 하지만 이 그린 케이스는 잘 또 봐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를 우리가 직접 인용하기 곤란하죠. 왜 그런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이 그린 케이스에 보게 되면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당사자들이 자 사전에 미리 문서에 의한 계약으로만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한 경우죠. 그냥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한 거죠. 그래놓고 예비 그 협상에서, 그죠? 두 사람의 어떤 특정 문제에 관해서 서로, 그죠?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거죠.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 그린 케이스처럼 한마디로 어떤 마음의 일치가 없다. 한마디로, 그죠? 서로 마음의 일치가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당사자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미래에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의 조건에 대한 단순한 어떤 협상만으로는 우리가 협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일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협상을 통했는데, 그 협상 자체도 사실상은 뭐 계약을 전제 조건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한 뭘까요? 하나의 협상에 불과한다. 협상에 불과하다. 일치를 못 본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뭘까요? 그러한 계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소위 당사자들이 소개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모든 조건까지 우리가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조건들은 당연하게 미래의 협상을 위해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걸로 우리가 협상이 끝이 나야 된다. 그걸 남겨놓으면 그 계약이 아니죠. 협상이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스미스의 주인이죠. 주인의 그 주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추가적인 협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내지 못한 거죠. 추가적인 협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identify니까 그걸 확인해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죠? 확인해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에 법적인 효력을 줄 수 있는 데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협상 내용을 얘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의역하게 되면 스미스의 주장 내용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협상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단지 스미스가 단지 뭐라고 주장하냐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제 의역했냐면 쌍방 모두 그러한 문서, 그죠? 문서 서명에 의한 때까지는 그죠?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도를 했다라고 하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소송이 일어나면 이렇게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알렉산더 갤리거리안 이제 케이스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 패러그래프죠. 요거는 이제 케이스죠. 다른 뭐예요? 이 알렉산더 케이스가 한마디로 스프링 코트니까 굉장히 대법원에서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뭘까요? 대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 유사한 어떤 논쟁을 우리가 거부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그런 유사한 그 논쟁을 우리가 거부했다. 자, 알렉산드의 당사자들은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이메일로 이제 서로 사고법을 주고받은 거죠. 여기 당사자들이 뭘까요? 자, 6개월에 대한 거죠. 6개월에 걸친 비즈니스 컨설팅 어그리먼트네요. 주로 이제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이러한 6개월에 걸친 비즈니스 컨설팅 어그리먼트의 조건에 약속했다, 그죠? 합의했다. 라고 한 거죠. 당사자들이. 하지만 뭘까요? 여기 이제 합의했다고 했는데, 자, 원고가 여기서 보게 되면 문서위한 계약을 이제 제시했어요. 피고의 서명을 받고자 이제 문서의 계약을 이제 제시한 거겠죠. 그러니까 피고가 어떻게 돼요? 피고가 이제 서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피고가 서명하지 않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태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렉산더 코트에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판시했냐면, 자, 이런 공식적인 문서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약조가 아니고 문서위한 계약이죠. 공식적인 문서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 사항이 아니라 단지 그 계약의 증거일 뿐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차원이 높은 단계의 어떤 대법원 그죠? 그런 판결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인용했겠죠.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들이 뭐 구두로 혹은 이메일로 뭐 합의를 봤다라는 취지로 그러한 판례들을 이제 인용했다. 여기서 뭘까요? 서로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상호 우도죠. 상호 우도로 어떤
계약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 그죠? 계약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 단위 구두로 이메일로 합의를 봤다라는 취지로 한 여러 가지 판례를 인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자,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준비되고, 그죠? 준비되고 서명돼야 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은 뭘까요? 그 합의 내용에 구속력 있는 발리디티니까 타당성이죠. 타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변경시키지 못한다. 변경시키지 않는다. 구속력 있는, 그죠? 타당성을 우리가 유효성, 타당성, 그죠? 뭐 법적인 유효성, 법적으로 이제 타당하다 그런 거죠.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계약에 구속력 있는 계약의 효력이 있죠. 계약의 효력을 변경하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는다. 밑에 보면 뭐냐면 자, 당사자들이 구두로 혹은 이메일로 근거로 계약을 그죠? 이메일 구두나 이메일에 의한 계약 자체는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죠? 라고 의혹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이런 경우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여기 보게 되면 배심원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두라든지 이메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도 이제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이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뭘까요? 누군가 결정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결국은 이제 원심 법원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그죠? 바대로 당사자의 상호 우도에 효력을 미치는 그죠? 미치면서 그러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주변 환경을 그죠? 당연하게 여러 가지 사실을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배심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판사가 결정하기 곤란하죠. 일단 누가 보든지 우리가 두 당사자의 계약은 객관적으로 이런 계약에 우리가 정당한 계약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위 알렉산더 이 케이스에서 소위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크게 그죠? 어떻게 보면 하급 법원에 좀 내려줬던 판시였던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결국은 매니지먼트한테 붙여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위와 같은 이제 알렉산더 이 케이스의 어떤 판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희연 어디예요? 우리 케이스죠. 희연 우리 케이스예요. 자, 창고 건설을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그죠? 계약의 형태는 아니다. 어떤 거예요? 당사자들이 문수위한 계약만이 집행만이 결국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그죠? 인정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죠? 사전에 지네끼리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컨트랙에 대한 우리가 사이테이션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자, 그 거래의 그 복잡성이라든지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뭘까요? 어떤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전에 예비적으로 그죠? 이러한 비공식적인 그죠? 협상 내용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게 있을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한 번에 결정되긴 힘들잖아요. 그게 복잡하고 중요할수록 사전에 그죠 협의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토의하고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결국은 문서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러한 복잡성이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빌랜드 케이스는 뭘까요? 자, 당사자들이 그 구두위한 계약을 의혹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두위한 계약을 우리가 서로 의도하러 한 건 아니었다. 어떤 경우인가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멀티밀리언 달러 벤처니까 캐피탈 펀드니까 얼마나 큰 공사예요. 이런 큰 공사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거래의 그죠? 흔치 않은 어떤 복잡성이나 그 크기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그죠? 인정 그죠? 강행될 수 있다고 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죠. 오랄 어그리먼트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큰 공사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구두라는 건 인정될 수 없죠.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상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공사가 좀 복잡하고 중요하고 공사 사이즈가 클 경우는 그만큼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발주처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판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정의와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을 뒷받침한다. 그죠? 당연하게 여기는 다 공정과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항상 공정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뭐 전화라든지 개인적인 협의라든지 혹은 이메일, 통신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이런 것을 통한 이런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가 그렇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당연하게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회피했다는 뜻이야. 회피할 수도 있다. 어떤 뭐라고 주냐면서 계약 자체가 이거 문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의와 공정한 거래라는 게 여기엔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두니까 계약이 뭐 어떻게 보면 집행될 수 없는 거죠. 없을 수 있다. 계약이 어떻게 보면 이거 강행될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에 당사자들이 그런 책임을 회피할 경우라면 그리고 소위 이런 문서 계약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그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집행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이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당연하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두에 한 거나 이메일로 의한 그런 조건들, 어떤 약속의 조건들에 대한 문서화, 그죠? 문서죠. 를 적시한, 그죠? 적시한 문서에 서명을 하지 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뭘까요? 그런 것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일반 우리가 거래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무도 결국 회피하게 된다. 피하는 거죠.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에서 뭘까요? 이거는 이 법원에서 소위 그 프랭클린 최고법원이죠.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의 판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짤막하게 원 패러그래프로 가지고 이렇게 예측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문수에 한 계약이 아니니까 내가 안 지켜도 좋다.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게 상도에 어긋나고 정의라든지